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육에 큰 양대 줄기는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 창의성과 인성교육의 두 양대 산맥에서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화두인데요.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성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과 잃는 것,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과 가깝게는 세종교육에서도 목표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겠기에 오늘 방송에서는 주로 인성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새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등이 큰 이슈가 되면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도덕시간을 2배로 늘리면 인성교육이 강화될까요?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2배로 늘리면 인성교육이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해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자님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유교적 인성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을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지식교육은 여기서 말하면 창의성 교육이라고 용어를 같이 대치해도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 지식교육이고, 도덕률이나 가치 기준을 배우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분법은 주입식 교육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교사나 교과서 속에 이미 준비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식을 전달하는 과학 시간은 지식 교육이고, 규범을 전달하는 도덕 시간은 인성 교육이라는 거죠. 하지만 인성 교육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 몸으로 익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률을 머릿속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특히 학교라면 배움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삶의 방식, 배움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전 세계 교육계에서 꽤 다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문화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에서 사또 마나부 동경대 교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학교 개혁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배움의 공동체라고 하는 학교 개혁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요새 우리나라 혁신학교에서도 꽤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움의 공동체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사 간의 수업 공개, 그리고 학생 간의 협동학습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진정한 배움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왜 교사 간의 수업을 공개하는 걸까요? 저도 현직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사실상 교사 간의 수업 공개를 가장 꺼려 하거든요. 교사들은 대체로 서로의 수업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남의 수업을 들여다보기를 민망한 일로 여기며, 또 남이 자신의 수업을 들여다보는 것을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공개 수업이라는 걸 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의례화된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또 마나부 교수는 일상적인 수업 공개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서로의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관해 보지 않으면 교사들이 서로 도움을 주거나 배우게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보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보여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학생 간의 협동학습이 중시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학생들이 공통의 목표나 주제를 놓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이면서도 진정한 배움의 경험이 쌓여간다는 것이죠. 우리 교육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면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나 우리 세종교육청에서도 이런 분위기의 수업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아니 거의 의무적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배움의 과정 속에서 교사들이 서로 돕고 학생들이 서로 돕는 풍토가 확립된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인성교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교육과 인성교육 사이에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것이지요. 실제로 사또 마나부 교수의 학교 개혁을 시행한 학교들에게 내놓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지메, 즉 왕따, 이지메가 얼마나 많이 줄고 히키코모리, 즉 은둔형 외톨이, 등교 거부자도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꼭 주요한 성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보듬고 가야 하는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누구 하나를 왕따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이렇듯 서로 돕는 배움의 과정을 통해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은 통합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민주시민 양성과 기업인재 양성도 통합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고 협력할 줄 아는 민주시민, 이게 바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모습입니다. 기업은 옆에 사람을 왕따시키고 주변 동료를 외면한 채 자신만의 성과를 입증하려는 인재를 원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기업 조직의 경쟁력의 원천은 그 안에 있는 개인의 경쟁이 아니라 개인 간의 협력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많은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는 대책도 있지만 많은 대책들이 결국 무용한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고요. 그 한계를 우리가 바로 직시를 해야 합니다. 교사들 간의 관계, 학생들 간의 관계,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가 더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으로 재편되지 않는 한 학교폭력은 계속 심화될 겁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주입식 수업에서 참여형 수업으로 전환하고 동료들과 경쟁시키는 교육에서의 탈피, 전 세계에서 가장 재미없는 공부를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하는 상황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덧붙여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교육과 인성교육에 알맞은 균형을 맞춰가는 것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인성교육의 축은 역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말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사들의 메시지는 바로 현실적인 힘과 지침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사들의 전문성, 교사들의 인격, 교사들의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인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기 전문성과 사람 됨됨의 품격을 갖춘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때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학생들의 인성은 분명 훌륭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잘 되어야 학교폭력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유구한 단연간 현장에서 경험한 저로서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한다면 결국 인성교육은 주입식으로는 불가능하며 삶과 배움의 과정을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의 사또 마나부 교수의 배움의 공동체는 교사 간, 학생 간 협력을 통해 배움의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인성교육의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라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세 번째로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의 통합, 그리고 민주시민 양성과 기업인재 양성이 통합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성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 중에 하나는 가정교육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지만, 학교 3분의 2를 보내는 학교 현장에 주축이 되는 선생님들의 그 전문성과 인격,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해안력과 능력을 갖춘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때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해서 그 존경의 인자들이 다시 사회로 환원됐을 때 우리 사회는 인성교육이 갖춰진 아이들이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 폭력, 기타 우리 사회를 건전한 사회로 이끌어 나가며 동시에 주축이 되는 사람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성교육이 학교 폭력과 사회 폭력과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 시민과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맥을 찾아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어젠다와 주제가 있지만 우리 교육의 핵심인 지식교육, 즉 창의성과 인성교육 두 가지 축에 있어서 균형 맞춘 그런 교육 중에서도 무엇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의 축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 나름대로 준비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갑시다. 우리 교육과 세종교육,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교육, 저와 함께 여러분 얼굴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과 우리 교육의 공교육을 우리 살리는데 어깨와 머리를 함께 맞대서 열심히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성원에 보답해서 더 멋진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석이었습니다. Hello everyone.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핸드폰의 사진에 관해서, 스마트폰의 사진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핸드폰 사진, 스마트폰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스마트폰, 핸드폰에 관련된 몇 가지 표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한 후에 스마트폰 사진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Share the review for the handphone or smartphone. Did you remember the last class of the expression?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터리가 얼마 없어 라고 하는 표현을 배웠죠. 기억납니까? Did you remember? 네, I'm low on battery. I'm low on a battery. 이런 표현을 배웠어요. 두 번째로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버렸어 라는 표현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어. How do you say? 어떻게 말한다고 했죠? My phone battery is dead. My phone battery is dead. My phone battery is dead.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로 배터리를 충전해야 돼. 어떻게 말했었죠? I need to recharge my battery. I need to recharge my battery.
I need to recharge my battery. 이렇게 말을 했었죠. Do you remember? Okay.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 어떻게 우리가 배웠었어요? The battery go out too quickly. The batteries goes out too quickly. 이런 표현을 배운 적이 있었죠. 전화 좀 받아. 전화 좀 받아. 어떻게 해요? Answer the phone. Answer the phone. 전화기에 대답해. 뭐 이런 표현이죠. Answer the phone, please. 지금 통화 괜찮아? 어떻게 배웠죠? Is this a good time for you? Is this a good time for you? Is this a good time for you? 이런 표현을 배웠습니다. 이따 내가 전화할게. 이따 내가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later or back. 이런 표현. I will call you back. I will call you back. 이런 표현을 배웠습니다. 왜 계속 내 전화 안 받아? 왜 계속 내 전화 안 받지? What are you ignoring my calls? 여기서 핵심은 무시하다. Ignore. Ignoring. Ignoring. Why are you ignoring my calls? Why are you ignoring my calls? 이런 표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놔. 핸드폰 진동으로 해놔. Put your phone on vibrate. Put your phone on vibrate. 자, on vibrate. Vibration. Vibrate. 자, 참고적으로 무음이다. On silent. On silent. 그런 표현을 배웠습니다. 무음으로 해놨어. I put mine on silent. I put mine on silent. 이런 표현이 생각납니까? 넥스트로. 내 벨소리가 좋은데? 뭐라고 그랬죠? 내 벨소리가 좋은데? I like your ringtone. ringtone. I like your ringtone. I like your ringtone. 이런 표현을 배웠어. 미안해. 나도 모르게 걸렸어. Sorry. I but dialogue. I but dialogue. but B-U-T-T입니다. B-U-T-T dialogue. 우연히 걸린 거야. 핸드폰이 안 터지네. I'm getting on service. No service area에 있다라니. No service. I'm getting no service area. area는 쓰지 않아도 no service만 나오든 I'm getting no service. 자꾸 끊기네. 자꾸 끊기네. 어떻게 하지? How to say? You are breaking up. break up은 우리가 헤어지다, 관계를 차단되다 이런 말이니까. You are breaking up. You are breaking up. 자꾸 끊기네. 잡음이 들려. I'm getting static. I'm getting st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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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etting static.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잘 안 들려. 자꾸 너를 놓치고 있어. I'm losing news. I'm losing news. I'm losing news. 제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My call phone isn't working. My call phone isn't working. Isn't working. And out of order. Doesn't matter. 이런 표현들. 화면이 깨졌어요. 화면이 깨져서 액정이 깨졌어요. Screen has a crack. Screen has a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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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상수리 가능한가요? Is free repair possible? Is free repair possible? 무상수리 가능한가요? Repair possible? Repair possible? Okay. Is free the repair possible? 이런 표현 다시 한번 remember 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바꿀 거야. I'm gonna get a new smartphone. I'm gonna get a new smartphone. 그래서 I'm gonna get change의 의미가 되겠죠. I'm gonna get a new smartphone.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표현을 배웠습니다. Until now, we've learned about and we've go about the last class's sentence. Okay, next class. Today topic is smartphone and picture.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에 나오는 사진에 대해서 말하는 법을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스마트폰의 사진에 대해서 이건 사용하기가 편리해 라고 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정으로 it's comfortable, it's user friendly, the grid is great, 이런 표현 중에서 어떤 표현이 맞을까? Which is correct? 아마도 이건 사용하기가 편리해 라고 할 때는 it's user friendly, it's user friendly,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건 최신 모델이야, 이건 최신 모델이야. 최신 모델, 어떤 표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This is the first model, this is the latest model, this is the top model. 다 그럴싸하죠? 하지만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This is the first model이 맞을까요? Latest model or top model? 최근이니까 the latest model 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기능이 많아. 새로운 기능이 많아. 어떤 표현? 새로운 기능. It's equipped with a new part. 이런 표현. 또는 It's got many new shows. It's got many new shows. 이런 표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는 It has many new features. It has many new features. feature하면 형체, 성질, 특징, 뭐 기능 이런 의미가 있는데 새로운 기능이 많아 라고 할 때는 It has many new features. 이런 표현을 가장 좋은 표현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비밀번호가 걸어놨어. 다음에는 비밀번호를 걸어놨어. 비밀번호, 패스워드, 패턴.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It's a password protected. It's a password protected. 이런 표현. 또 다른 It's a password hanged. It was password hanged. 또는 It's a password hidden. 감춰진, hidden, hanged, protected. Which is correct? Maybe It's a password protected. 보호해놨다라는 표현이 비밀번호를 걸어놨어 하고 가장 가까운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쟤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질 않아.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않는 경향성이 있죠. 저 역시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제 자신에게 미안하고 친구들이나 주변 동료들에게 미안할 때가 있는데 스마트폰으로부터의 어떤 중독 내지는 그 에티켓을 우리가 못 지키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볼까요? 저 사람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아. 첫 번째 표현으로 His eyes are stuck. stuck은 붙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 He lives with his smartphone. 스마트폰과 함께 산다. He's glued to his smartphone. 그의 스마트폰과 찰떡, 풀칠한 것처럼 붙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인데 가장 좋은 표현 어떤 표현일까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쟤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질 않아. 아무래도 풀칠한 게 와게 붙여놓은 것처럼 붙어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He's glued to his smartphone. glued to his smartphone. 이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와이파이가 안 터지네요 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요. 어떤 표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 There is no Wi-Fi explosion. Wi-Fi explosion. 와이파이가 explosion 하면 폭발이 되지 않네요.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는 There is no Wi-Fi connection.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네요. 이런 표현 There is no Wi-Fi highway. There is a Wi-Fi highway. highway 고속도로 와이파이가 고속도로처럼 잘 뚫리지 않는다. 그럴싸하죠? 그렇지만 연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connection의 의미가 좀 강해서
There's no Wi-Fi connection.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너 카톡해? 카톡. 참 우리가 짜증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대화 문화에서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지만 영어에서도 너 카톡해? 라는 표현을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되는데 Do you use 카카오톡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Is it your 카카오톡? Is it you on 카카오톡?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Are you with 카카오톡? 다 그럴싸한데 가장 이상적인 표현은 역시 Do you use 카카오톡? Do you use 카카오톡?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나중에 문자 보낼게. How do you say?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문자 보낼게. I will message you later. I will message you later. 이런 표현. 또는 I will mini letters you later. I will mini letter you later.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I will text you later. I will text you later. 텍스트는 문자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correct 넘버가 I will text you later. I will text you later. I will text you later. 문자 보낼게.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It's a correct expression. Next. 쟤가 내 문자를 계속 씹고 있어. 우리가 좀 짜증나죠? 문자를 씹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인가 아닌가의 척도는 끝난 후에라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못 받았고 답이 늦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기본 상식적인 에티켓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데 전화로도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She's closing my text message. 내 텍스트 메시지를 닫고 있어 라는 문장. She's biting my text message. 내 텍스트 메시지를 biting, 진짜 입으로 물어뜯고 있는 중이다. She's ignoring my text message. 그녀는 문자 메시지를 무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 표현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문자를 씹는다든가 전화를 안 받고 답이 없으면 인격적으로 무시당한다는 그런 인설팅한 그런 모욕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와 상응하는 관계의 어휘는 ignoring my text message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거 오타였어 그런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There was a hippo. 그렇게 쓰면